봅시다. 700에서 800자 정도를 국제고 445, 국제고 자기소개서에는 적어요. 그럼 쌤이 7, 800자면 몇 문단이 나온다 그랬어? 한 두 문단에서 평균 3문단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야. 다시 요거 보지 말고 학습 계획, 학습 과정, 느꼈던 점 가지고 800자, 7, 800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구성 요소가 포함이 돼서 뭐다? 1문단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밑에 거 합치셔서 2문단이 되는 거고 밑에 거 합쳐서 3문단이 되는 거야. 즉 각각의 요소들이 그냥 한 문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학습 계획은 뭐고 학습 과정은 뭐고 느꼈던 점은 뭐예요? 그리고 각각의 요것들은 어떻게 써요? 를 설명해 줄게요. 자, 잘 따라와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 근데 요건 필기하지 마. 파란색은 필기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자.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 계획. 그러면 학습 계획. 계획은 영어로 뭐야? 플랜이에요. 가볍게 생각해보자고. 플랜. 그러면 플랜. 나는 자기주도 학습을 쓰고 있고 학습 계획을 쓰니까 학습이랑 계획이랑 합쳐진 걸 써야 되나 보네. 그럼 내가 학습을 플랜했던 경험을 뭐가 있을까? 학습을 플랜했던 경험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냥 가볍게 뭐 시험 기간에 뭐 했던 거, 수행평가 기간, 특히 뭐 시험 기간에는 내가 어려웠던 과목을 어떻게 계획을 짜서 요일별로 주차별로 짰는지 해봤죠? 안 하는 편인가? 어떻게 공부해 시험 기간에? 제가 어렵다고 느낀 과목은 일단 가장 먼저 인강을 먼저 들은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인강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과목을 나중에 문제를 갖다가 풀어요. 그것도 너의 학습 계획인 거지. 어쨌든 그렇게 설계를 한 거잖아. 그런 것들.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 걸 적는다고. 근데 면접관들이 원하는 거는 그 플랜의 의미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학습 계기나 동기가 조금 더 면접관의 의도와 가까운 것 같아요. 다시, 선생님 이건 플랜이 아니에요. 플랜일 수도 있어요. 플랜에 맞게 이제 플랜이라고 해석을 해서 쓰는 아이들도 많지만 이상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면접관의 의도에 맞는 혹은 면접관들이 지원하는 너희들에게 써주길 바라는 어떤 내용은 뭘까?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써주기를 원하는 걸까? 그럼 결국에는 학습 계기라는 거지. 영어로 why예요. why.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가 이거를 읽었어요, 이거를 했어요, 공부했어요를 설명하기 전에 그거를 도대체 왜 했냐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인사부터 하잖아. 안녕 쌤 인사했잖아요. 근데 아까 만나자마자 문 안 열어주고 쌤은 어제 물리학의 법칙에 대한 논문을 읽었어 라고 갑자기 해버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 갑작스럽잖아. 면접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제 너희 자소서를 딱 받아들여서 이제 읽는데 저는 이런 논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뭐뭐에 관한 역사적 법칙에 관한 철학적 원리에 대한 고찰을 읽어봤습니다. 고찰했습니다. 면접관 갑자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이 Y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줘야 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초반 부분에는 즉 서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학습 계획 부분에서는 우리가 플랜의 의미보다는 왜 이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계기로서 문장을 써달라는 거죠. 그렇게 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야. 다른 쌤들은 또 다를 수가 있어. 근데 정답은 없지만 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쌤 그러면
여기를 적을 때 팁이 없나요? 아, 당연히 있죠. 어떤 거냐면 학교 활동과 엮어서 적으세요. 선생님 왜요? 자, 이따가 우리 자기소개서 합격한 아이들 샘플 합격 그 원본을 볼 건데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 활동이랑 엮고 있어. 왜? 평가 기준 자체가 중학교 정규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적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 활동을 근거로 적어주세요. 학교 활동을 중심으로 적어주세요. 왜? 그래야만 면접관들이 너희들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을 갖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빼먹으면요. 학교 활동이랑 엮지를 않으면 이거 집에서 한 건가? 혼자 한 건가? 학원에서 한 건가? 어디 영재교육원에서 한 건가? 이런 의심이 들어. 그냥 기준이 모호해져. 그러다 보니까 학교 활동과 엮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엮어달라고? 어디 영역에서? 학습 계획 부분에서 초반에 엮어달라고. 알겠죠? 이해됐어? 자, 질문 여기까지. 그러면은 저거 위에다가 만약에 그 책 읽고 신문 기사 읽고 그 논문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 하나씩 왜 이걸 읽게 되는지 쓰면 그쵸? 근데 다 있을 필요는 없고 또 위에랑 연결되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다 보면 어떤 거는 빠지는 것도 있어. 어쨌든 큰 맥락에서 어떤 한 문단 시작할 때는 그 계기를 적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자, 또 그러면 학교 활동과 엮는 거는 1문단에서만 아니죠. 자, 여기에서 엮어주면 좋다는 거고 학습 과정 부분에서 중간에 엮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다시 뭔가 되게 딱딱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쌤이 학습 계획에서 쓰라 했으니까 학습 계획에서만 써야지가 아니라 학습 계기에서 학습 계획 부분에서 엮으면 좋대. 하지만 내가 변형을 줘서 혹은 어떤 맥락이나 내 글 상황을 봤을 때는 학습 계획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 중에서도 엮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이따가 샘플 보면은 이해가 될 거야. 여기까지 또 질문 없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학습 과정은 뭐냐? 과정 영어는 뭐예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는 뭐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 얘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 근데 어떻게 메인으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학습 과정인 거야. 아이고, 파란색이 안 나오네. 자, 그러면 선생님 학습 과정은 어떻게 적어요? 또 팁이 있나요? 그럼요. 팁은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쌤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책을 읽었어, 논문을 읽었어, 발표를 했어, 동아리에서 뭘 했어. 그러면 동아리에서 뭘 했습니다. 동아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동아리에서 뉴스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에세이를 적어왔습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에세이를 적었는지, 그 책에서 어떤 챕터에 어떤 내용이, 어떤 문장이 제일 감명 깊었고 인상 깊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적어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지 않으면 글이 너무 둥글둥글하고 모호해져. 그러면 다른 지원자랑 구별이 안 되고 차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지만 선생님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말이 조금은 모호해요. 그죠? 너무 주관적인 기준이 있어.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거고 수업 때 우리가 같이 첨삭을 해 나가는 거예요. 너랑 나랑 같이 기준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쌤이 같이 봐줄 거니까. 근데 자기소개서 쓸 때 면접관 입장에서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내 글을 읽었을 때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는 거,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이 정도만 했을 때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서 쓰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줘야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 다시 여기저기 서론이니까 여기서 이제 본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게 서론이고 가운데 게 본론이네. 그럼 마지막 건 뭐야? 그건 결론이에요. 결론격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느꼈다, 느끼다. 영어로 뭐예요? feel. 자, 근데 요거 봐봐. 여기 시소가 있어요. 저울질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feel이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쌤은 레슨이라고 할 거야. 레슨. feel은 뭐야?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적 측면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예를 들어 뭐가 있어? 몸에서 뿌듯했던, 뿌듯했던, 또 신기했던, 신기했던, 놀랐던, 뭐 엄청 많죠. 근데 얘 포커스가 뭐에 맞춰져 있냐면 감정의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어. 근데 얘는 뭐야? 레슨. 감정보다는 학습,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감정과 학습의 측면으로 봤을 때 레슨은 여기에 치우쳐져 있고 필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감정이 여기 더 실리니까 레슨은 학습상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거지. 그러면 면접관들은 너희들의 감정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길까? 아니면 너희들이 학습적인 측면에서 뭘 배웠는지 눈여겨볼까? 학습, 학습이죠. 그래서 필보다는 레슨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쌤 느꼈던 점은 어떻게 적어요? 어렵죠. 너무너무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하지만 쌤이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해놨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라고 했던 건 아니고 과거에 합격했던 언니 오빠들 선배들 거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적었는데 그 공통되는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정리한 거야. 이 3가지는. 그래서 애들을 합격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을 때 많이 합격을 하더라 하는 결과예요. 그러면 그건 교재에 나와 있어요. 챕터 2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넘어간 거. 이론편에 있을까? 이론편. 챕터 2 이론편에 즉이라고 시작되는 문장 있거든요. 앞에 넘겨볼까? 어디서 왔을까? 거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 1번 이렇게 적어주세요. 1번.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괄호 열고 지식의 확장.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 지식의 확장. 2번 뭐라고 나와있죠? 교재에는? 이 학습 때문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괄호 열고 진로의 측면에서 적으면 더 좋겠죠. 뭐 꼭 굳이 진로에 초점을 안 맞춰도 괜찮아. 하지만 그 방향성을 잡는 게 어렵다면 진로 측면에서 적어도 괜찮겠죠. 마지막 3번. 이 학습이 다른 학습에 영향을 준 것. 이 학습이 다른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혹은 뭐 영향을 주었는지. 괄호 열고 연계학습. 이렇게 3가지 중 1개 혹은 2가지를 선택하셔서 결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느꼈던 점을 적어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 적으면 비로소 하나의 문단이 완성됩니다.
그럼 만약에 쌤 저는 350자 350자 해서 혹은 뭐 400자 400자 해서 두 번 다 적을 건데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반복하면 되겠죠. 근데 쌤 저는 한 250자 250자 300자 해가지고 한 750자 뭐 이 정도 적고 싶어요. 한 800자 좀 안 되게 적고 싶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기획하느냐 혹은 어떻게 쓰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게 문단의 개수가 결정이 되니까 이건 조금 나중에 정해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추가 설명 듣고 싶은 거. 그러면은 저기 1문단에서 느꼈던 점에서 2문단의 학습 계획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연계해서. 연계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봐. 이 학습 계획 부분을 다시 결론 부분에서 2문단랑 1문단랑 그러니까 1문단 마지막 결론 문장과 2문단의 첫 문장이 이어지게끔 써줄 수도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렇게 쓰던가 여기서 이렇게 쓰던가 이따가 샘플이 있어요. 그것도 보여줄게. 또 질문 궁금한 거?